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 창밖으로는 시원하게 트인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가득 스며듭니다. 당신은 한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평화로운 광경을 한없이 바라봅니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모습, 한 번쯤 꿈꿔보셨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그 찬란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당신은 과연 무엇을 했나요? 어쩌면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고요. 혹시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혹은 게으른 성격 탓이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공짜 보상에 중독되어 진정한 행동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게으를까? 왜 나만 항상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늘 작심삼일로 끝날까? 이런 생각들,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주시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본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에 갇혀 그 어떤 변화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단 2~3개월 정도 3가지 핵심 시스템을 꾸준히 만들어간다면 이 뇌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우리 뇌가 이토록 변화를 싫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에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예상치 못한 맹수와 마주칠 수 있었고,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독에 중독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뇌는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뇌는 이를 엄청난 에너지 낭비로 간주하고 본능적으로 그 시도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 저녁 9시가 되면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갑자기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혹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원래의 소파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온갖 교묘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운동을 결심한 다음날 아침, 몸이 평소보다 10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유독 치킨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 또한 정확히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뇌는 끈질기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해. 에너지를 아껴야 해. 원래대로 돌아가. 뇌는 당신이 미래의 건물주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는 단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어제처럼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뇌의 유일무이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뇌가 변화를 죽음처럼 두려워하며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속임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짜 도파민의 함정입니다. 한강뷰 아파트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대와 보상의 신호입니다. 뇌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때도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문제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와 막대한 돈을 벌 것이라고 상상할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상상이 실제 경험보다 더 강렬한 뇌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한강뷰 아파트를 꿈꾸며 유튜브에서 부동산 영상을 시청할 때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펑펑 터져 나오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면 실제로 행동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도파민을 충분히 분비한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기분 좋은데 왜 굳이 힘들게 움직여야 해? 이것이 바로 가짜 도파민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휴대폰 갤러리나 결제 내역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리는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진도율 3%에서 멈춘 온라인 강의, 기부금처럼 되어버린 헬스장 등록증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제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뭔가 해냈어 라는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와 같은 달콤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3일 뒤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뇌는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죄책감마저 덜 느끼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SNS와 유튜브가 이 가짜 도파민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쇼츠 영상을 한번 보세요. 30초짜리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도파민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습관, 경제적 자유 달성하기.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작은 보상들을 받으면서 마치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당신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서사를 읽거나 부자들의 영상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공짜로 얻는 성공의 느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실제로 고생하며 노력해야 하는 과정은 더욱 힘들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짜 도파민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해답은 꿈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성공한 미래를 막연하게 상상하는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얻게 될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된 자신을 상상하는 대신 오늘 부동산 공부 30분을 해낸 자신을 상상하고 실제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 작은 성공이 선사하는 진짜 도파민을 맛보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상상보다 현실이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밤 내일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막연한 다짐 대신 내일 아침 나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해낼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차 현실 지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짜 도파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방해하는 두 번째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나를 남처럼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당신은 10년 후의 당신을 자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미래의 나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뇌는 미래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미래의 내가 그때 가서 다 해결할 거야.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이 미래의 훨씬 큰 보상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쇼츠 영상을 30분 더 보는 것이 10년 후의 한강뷰 아파트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쇼츠는 나의 일이고 10년 후의 아파트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미래의 후회를 나의 후회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미래의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행위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내일부터는 독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도 정작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주인공이 지금의 내가 아닌 마치 멀리 떨어진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멀리 있는 큰 보상보다
눈앞의 작은 보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축을 못하는 이유이고 운동을 미루는 이유이며 공부를 내일로 미루는 이유입니다. 미래의 나는 남이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합성하여 보여주었더니 놀랍게도 저축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내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질수록 뇌는 그를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3개월 후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 해외 바이어와 자신있게 대화하는 당신의 모습. 6개월 후 책 10권을 완독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한 단계 성장한 당신의 모습. 1년 후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을 벌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당신의 모습. 미래의 당신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오늘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3개월 후의 나를 만든다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시작을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일까요? 사실은 자기 보호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에게 실패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지.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뇌의 교활한 방어 기제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준비만 하고 있으면 결코 실패를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요.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고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어라고 변명할 거리를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조건이 안 좋아서 못했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서 못했어. 이러한 변명들은 모두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시험 전날 밤을 새우며 친구들에게 나 어제 하나도 안 잤어라고 미리 말해두는 학생과 같습니다.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공부 안 해서 그래라고 합리화할 수 있고, 만약 성적이 좋게 나오면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정도야라며 자랑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것과 실패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장에 나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결과물이라도 일단 세상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성장의 길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완료가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첫 애플 컴퓨터는 나무 상자에 담긴 조잡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시작했고 수없이 실패하며 배우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야망은 크지만 실행은 늘 제로에 가까운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막연한 상상만으로도 도파민이 터져 내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둘째, 미래의 당신을 마치 남처럼 인식하여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이 미래의 큰 보상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핑계 삼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제가 당신을 꼼짝없이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위험을 피하며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뇌의 이러한 작동 방식을 몰랐을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뇌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마치 한정된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점차 고갈됩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저녁이 되면 그 강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하루 종일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많이 할수록 뇌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침대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알람을 끄죠. 그리고 5분만 더를 외치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한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알람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거실 끝이나 화장실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눕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소파가 당신을 유혹하고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분명 책을 읽을 계획이었지만 폰이 손에 잡히는 순간 모든 선한 의도와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는 흥미로운 책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거실과 같은 다른 공간에 두시고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폰에 설치된 모든 유혹적인 앱들, 쇼츠, SNS에서 로그아웃 해두세요. 다시 쇼츠를 보려면 로그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귀찮음이 결국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을 책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좋은 습관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들어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운동화를 잠자리 옆이나 현관 앞에 눈에 띄게 배치해두세요. 저축을 늘리고 싶다면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 교재를 펼쳐두고 필기도구들을 미리 꺼내 두십시오.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영어 원서나 교재를 두고 유튜브와 같은 시간을 잡아먹는 앱들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알림을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환경 설계를 너지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안에 작은 파리 그림 하나를 그려 넣었더니 소변이 바닥에 튀는 양이 무려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환경 설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의지력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아도 당신의 목표 행동이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환경이 잘못 설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첫발을 떼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2분 시작입니다. 당신이 운동을 미루고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동 자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즉시 저항하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1시간이라는 목표는 뇌에게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뇌는 본래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에는 즉시 에너지 절약 모드로 돌입하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단 2분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운동화 끈만 묶자, 운동복만 입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2분이면 됩니다. 뇌는 2분짜리 작은 일에는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운동화 끈을 묶고 나면 왠지 모르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한 바퀴라도 걷게 됩니다.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고 어느새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어 결국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시작이 전부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마치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처럼 당신의 행동에도 관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발을 최대한 작고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 한 페이지만 읽자라고 마음먹으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영어 단어 한 개만 외우자라고 정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일단 노트북만 켜자, 첫 문장만 쓰자라고 시작해보세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만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세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사업 아이템 하나만 간단히 적어보자라고 접근하세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완벽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저 2분짜리 시작만 설계하는 것입니다. 뇌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거부하지만 2분짜리 아주 작은 시작 앞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뇌는 그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큰 동기부여를 느끼는 순간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꾸준히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오늘 1시간 운동했다는 만족감보다 오늘 운동을 시작했다는 만족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하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2분 시작의 핵심은 바로 완벽을 버리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완벽하게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2분만 시작하세요. 30페이지를 완벽하게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 한 페이지만 펼쳐서 시작하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시작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 뒤에 당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2분씩 시작했던 독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30분 독서로 이어지고 운동화 끈만 묶던 당신이 이제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으며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던 습관이 어느새 영어 원서를 막힘없이 읽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당신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세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조건행동 공식입니다. 이것은 만약 A가 발생하면 B를 한다라는 형식으로 특정 조건과 행동을 미리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실행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 알람이 울리면 운동화 끈을 묶는다라고 미리 구체적인 조건과 행동을 연결해 두면 실행률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특정 조건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으면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그 행동을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빨간불을 보면 멈추고 초록불을 보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의지력을 동원할 필요 없이 조건이 발생하면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여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침 커피를 마시면 경제 뉴스를 5분 읽는다. 만약 점심을 먹고 나면 책상에 앉기 전에 스쿼트 10개를 한다. 만약 퇴근길 지하철에 타면 영어 팟캐스트를 듣는다. 만약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 만약 회의가 끝나면 배운 내용을 노트에 3줄 정리한다. 만약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내일 할 일을 적는다. 이렇게 조건과 행동을 명확하게 연결해 두면 당신은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획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는다. 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유라는 것이 언제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녁 설거지를 하면 책을 읽는다는 조건은 매우 명확하며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행동 공식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미리 끝내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발생했을 때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용한 점은 만약 내가 하기 싫어지면에 대한 대응책까지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운동을 건너뛰고 싶으면 일단 운동복만 입어본다. 만약 공부가 하기 싫으면 타이머를 5분만 돌리고 그 시간 동안만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순간에 대한 비상계획까지 미리 준비해두면 당신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핵심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환경 설계로 당신의 의지력을 대체하세요. 둘째, 이분 시작으로 행동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세요. 셋째, 조건행동 공식으로 실행을 자동화하세요. 이 3가지가 바로 당신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더 이상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의 뇌도 변화합니다. 이 방법들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행하면 당신의 뇌는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2달이 지나면 그 행동은 거의 자동화되고 3달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기본 설정이 될 것입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그 행동을 가장 효율적인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며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한 연속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성공이며 한 달에 25일을 실천한다면 이는 대성공입니다. 심지어 80%만 실천하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주 작은 개선들을 꾸준히 쌓아가 보십시오. 오늘의 이분은 1년 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1년에 12권의 책을 읽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해야 하는데 라는 말만 되뇌고 있을 것입니다. 5년 뒤에는 그 작은 차이가 60권의 책으로 쌓이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처럼 작은 실천이
시간의 마법과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단 60초만 투자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할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운동화 끈 묶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영어 단어 한 개 외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2분이면 충분한 아주 작은 것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조건행동 공식을 연결하는 겁니다. 만약 아침 알람이 울리면 운동화 끈을 묶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작은 한 가지를 실제로 실행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시작만 하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하던 사람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 당신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2분씩 시작했던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져 있고 당신의 체력이 달라져 있으며 당신의 지식이 달라져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당신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야망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이젠 그 야망을 견고한 현실로 바꾸어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먼저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돕는 환경을 신중하게 설계하세요. 그리고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아주 작은 단위의 행동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특정한 조건과 이에 따르는 행동을 명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핵심 원칙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동안 당신을 방해하던 뇌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당신의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성공적인 뇌 구조는 물론 부를 끌어당기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시스템 설계법이 부와 성공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야망이 생생한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오직 의지력에만 기대기보다는 당신이 설계한 환경과 견고한 시스템을 굳건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